안녕하세요. 동대병원 아는의사 김원장입니다. 네, 조원장입니다. 오늘의 주제, 중이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중이염이라는 주제는 너무 많은 엄마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감기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? 이어가지고 제가 좀 미루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올해 이상하게 어린이집에 가는 연령들이 되게 낮아요. 저희 병원 환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6개월이 안 된 친구들도 아직 잘 못 가누고 막 이러는데도 어린이집에 가게 되는, 뭐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각각의, 그러면서 기관 생활이 이제 너무 일찍 시작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지금 그런 친구들 중에 계속 반복해서 중이염 오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, 첫째는 더 당황스러우시죠. 중이염이라고 하는데 약은 계속 주고 뭐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이 기회에 싹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. 중이염 할 거야 그랬더니 조 원장님이 자기는 하나도 모르는 왜냐하면 귀를 본 적이 없어요. 귀를 정말 볼 일이 볼 일이 없죠. 없을 아예 것 없어요. 같아요. 아예. 이비인후과나 소아과 선생님이 아니시면 귀 속을 볼 일은 없다고 봐야죠. 부모 입장에서 정말 싫은 병이 또 중이염이에요. 왜 그럴까요? 위중하진 않지만 뭐 아프거나 뭐 이런 그렇죠. 증상이 좀 있고 네. 그다음에 워낙 많으니까. 워낙 많으니까. 그리고 항생제 처방률이 되게 높아지고. 네. 부모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죠. 오는 사람이 자주 와요. 중이염에 취약분들이 있어요. 성인 중이염은 제가 볼 일이 정말 별로 없어요. 가끔 보호자들이 저도 감기 걸리고 귀가 좀 아픈데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실 때 보긴 하지만 아이처럼 그렇게 심한 중이염이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가끔 눈에 띄게 심한 중이염이 있을 때는 이상한 케이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검사 더 할 수 있고 치료 더 끌고 가실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또 보내드리기도 합니다. 근데 해부학적으로 네. 어떤 부분을 중이라고 하는지. 고막의 바깥쪽은 뇌이고 중이는 고막에서부터 달팽이관까지, 거기까지가 중이, 그리고 달팽이관 안쪽은 이제 뇌이가 되죠. 그래서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게 중이염이에요. 막혀 있는 데네요. 바깥에서 봤을 때는. 맞아요. 막혀 있는데요. 중이염 자체가 감기가 있으면서 오는 가장 많은 합병증 같은 거거든요. 이게 외부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겠네요. 그쵸, 귀로 그쵸. 직접. 그쵸.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게 있잖아요. 유스타키오관이 해부학적으로 그냥 어릴 때는 조금 더 짧아요. 그리고 조금 더 평평해요. 그러니까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가 용이하죠. 이렇게 귀 먹먹해지는 느낌. 맞아요. 비행기 네. 탔을 때. 네. 왜 우리 비행기 탔을 때 먹먹하면은 이렇게 코 자꾸 하면은 뚫리잖아요.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아기 때는 미숙하니까 비인두 주위에 림프 조직도 훨씬 더 많고 면역 기능 자체도 조금 더 약하고, 그래서 그냥 호발하는 나이는 6개월에서 2돌 전까지가 되게 굉장히 호발이에요. 근데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첫째는 정말 한 번 있었는데 6살, 7살쯤에 감기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이게 뭐야? 귀가 너무 아파. 막 이런 그걸 했어요. 근데 저는 그 순간 그냥 중이염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밤은 해열제를 좀 먹이고 내일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또 우리 첫째 조재희 씨가 나를 믿지를 못했지. 자기는 이게 뭔지 알아야겠다. 그래서 그때 밤에 거의 막 12시, 1시 막 이럴 때였는데 차 타고 병원에 가서 보여줬어. 지금 염증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. 둘째는 똑같이 외출하고 와도 연이 콧물이 더 많이 너무 자주 그렇지. 나고 감기도 좀 더 호발하고 막 이랬던 친구였는데 중이염 단계까지 간 적도 제이보다 조금 더 많았고 물 찼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는 지금도 종종 코가 많이 막히면은 좀 보일 때 있어요. 항생제 설사도 많고 참 쉬운 녀석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여도 질병에 대한 네. 생길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거는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를 수 있습니다. 이상하게 어릴 때는 남자애들이 조금 더 약한 느낌이 있어요. 실제로 뭐 소아과에 많은 질병들이 유병률이 여자애들이 높은 거는 몇 개 안 되고 남자애들이 높은 게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어릴 때는 남자 여자 나눌 건 없지만 소아과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상하게 남자애들이 약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. 그래서 위험 요소는 몇 가지 요인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부학적 요인. 그래서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어른보다는 유스타키오관의 해부학적인 모양이 다르니까 더 그렇고, 아예 태어날 때 그 아데노이드 비대증 뭐 내지는 부순부계열 이미 있으면은 좀 더 취약해지죠. 그리고 감기에 걸리는 빈도,
숙주의 요인, 우리가 걸리는 사람을 생각하면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럴 수 있다. 성별, 인종, 나이 다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요인이 사실 부모의 흡연. 모유수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. 모유수유를 했을 때 이제 나쁘다라기보다는 누워서 먹는 습관. 모유수유를 하더라도 각도를 조금 세워주시면은 낫고, 중이염 여러 번 이제 자주 걸려오는 친구들한테 제가 막 몇 가지 체크할 때가 있어요. 뭐 지금 수유는 어떻게 하세요? 힘드니까 이제 다 같이 누워있다. 막 이런 얘기하면 그거라도 우리 고쳐보자.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. 원인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것저것 많지만 부모의 팩터는 좀 고칠 수 있잖아요. 그거는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, 진단은 어떻게 될까요? 진단 기준은? 봐서 아는 건가요? 봐서 아는 겁니다. 그래서 밤에 만약에 갑자기 자다가 아프다고 한다. 그러면 사실은 막 응급실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전에 무슨 네. 감기 증상이 있고, 있다거나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을 때 네. 다른 증상이 괜찮고 귀만 아픈 거 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그쵸? 예, 해열제를 한번 먹여보는 게 네, 일단 그거 먹고 다음날 아침이 밝으면은 동네 병원에서 이경을 가지고 한번 보면 됩니다. 항생제를 또 되게 많이 쓰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. 이 중이염을 일으키는 원인균 자체가 세균이 많아요. 가장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도 많아지게 되는데, 교과서에서도 약간의 디베이팅이 있어요. 그래서 바로 중이염이 보일 때 치료를 해야겠다. 아니다. 조금 기다려봐도 된다. 기다렸을 때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. 근데 이걸 기다리다가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. 제가 진료를 할 때는 히스토리가 중요해요. 얘는 더 쓸 때 더 나빠지는 아이다, 내가 보던 아이 중에. 그러면 바로 항생제를 주게 되는 것 같고요. 염증은 보이지만 괜찮으면 조금 보다가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항생제 설사가 너무 심한 애야. 그러면은 역시 엄마랑 얘기를 해서 너무 보채미 심하거나 하면은 내일이라도 다시 오세요 하고 하루 이틀 보다가 또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치료를 종료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데요. 다 괜찮아졌는데 항생제 계속 먹자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. 그거는 충분한 투여 기간이 없으면 다시 생기기도 하고 항생제 내성이 생기기도 하고, 어설프게 끊으면 내성만 또 생기죠. 중이염 치료는 마지막에 괜찮은지를 잘 보고 의사 선생님이랑 합의하에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. 끊어도 되면 끊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겠지. 그쵸. 뭐 처음부터 우리 병원에 왔으면은 괜찮아. 근데 앞에 이만큼 먹고 있었으면 이건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한 2세까지 호발을 하고 약을 먹으면 또 낫고 이런 건데,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? 합병증이라는 게 있어요. 항생제 먹이기 싫어하시는 부모님들 많을 때 항상 하는 얘기 중에, 치료가 잘 안 되면, 그리고 여러 번 이게 반복이 되면은 청력에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. 지금도 중이염 단골 친구들이 정말 있는데, 그런 친구들은 자주 걸리기도 하고 얘가 특별히 불편해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. 엄마는 얘가 아파하지도 않았는데 콧물 좀 나서 왔는데 중이염해,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안쪽에서 이속골이라는 거 하는 구조가 있잖아요. 걔네가 이제 잘 움직여야 소리를 잘 전달을 하는데 이 안에 계속 염증이 차 있어. 그러면 움직임이 둔해지겠죠. 그러니까 소리의 전달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. 재발성 급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거는 6개월에 3에서 4회 이상, 그리고 1년에 6회 이상이면 이제 재발성으로 분류를 하는데, 그런 경우에는 청력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.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뭐 청력 검사를 했는데 요거는 지금 청력이 좀 떨어져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다. 항생제를 뭐 계속 1년에 막 너무 오래 먹게 된다.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뭐가 있을까요? 뭐가 있을까요? 작은 튜브를 감압. 삽입하는 방법이 있어요. 중이염에도 단계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1단계부터 7단계로 표현을 하는데요. 7단계가 되면 누가 봐도 아파 보여. 거의 뭐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올라 있거든요. 정말 아파 보이는 경우는 그 터질 것 같은 중이가 막 펄세이팅. 너무 아프다. 막 터질 것처럼. 이제 이런 게 너무 반복인 경우에는 아이가 아픈 날이 너무 많은 거잖아. 그러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좀 보시고, 아, 얘는 튜브 삽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실 때가 있어요. 튜브 사이즈는 정말 조금 해서 수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, 애들인데 그걸 안 움직이고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전신마취 다 해야 돼요. 큰 일은 큰 일이에요.
물론 이제 수술 시간 자체나 위험도 이런 거는 크지 않지만 결정을 하시는 데까지는 굉장히 결심이 필요해요. 그러면 튜브를 박아놓으면 이게 언제까지 있나요? 라고 하는데 튜브 삽입관을 한 친구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병원에 오고 할 때 보면은 한 보통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그게 사르르르 빠져나와요. 그러니까 아무는 거죠. 그 안쪽에 닫힌 구조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통증도 느끼고 열도 날 수 있고 하는 건데 약간의 환기구를 통해서 그 염증을 이제 배농을 시키는 개념이 되고요. 그리고 평소에도 거기가 조금 뚫려 있으면은 중이염까지 가는 게 좀 덜하겠죠. 중이염이 되게 무서운 게 제 친구가 성인이에요. 출장을 가야 되는데 미국 가는 길에 귀가 아프기 시작을 했대요. 뭐 감기 걸리고 하면서. 근데 이제 감기 걸렸으니까 아플 수도 있다라고 알고는 간 거야. 자기는 고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귀가 진짜 터질 듯이 아프더라는 거야. 막 두통이랑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아픔이 맥스를 딱 찍더니 평온해졌대. 하나도 안 아팠대.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미국에 가서 야 이게 혹시 뭘까? 막 이러고 하는데 이제 그것은 너의 귀가 고막이 터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. 딱 그 압력차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통증은 없어지는 거죠. 애들이 밤에 막 미친 듯이 아프다고 울다가 갑자기 괜찮아지면서 딱 잘 때 있거든요. 터진 걸 수 있어요. 다음날 병원에 와서 이제 확인했을 때 이제 진물 같은 게 막 나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고막도 내 몸의 일부잖아요. 그러니까 또 자연 힐링 되기도 해요. 상처가 좀 났어. 그러면 또 세포가 다시 아물듯이 그렇게 하면 이제 맥스를 찍고 또 나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러기 전에 그렇지. 그만큼 아프기 전에 사실 해결을 해야 돼요. 그렇죠. 이어튜브 사건 자체는 되게 아프던 애들이 이제 가서 하고 그 다음부터 중이염의 빈도가 쭉 떨어져서 오기 때문에 하기 결정까지는 어렵지만 하고 나서 만족도는 또 좋은 수술입니다. 예방법이나요? 예방법. 감기에서 시작이 돼서 가는 합병증이잖아요. 그러니까 감기를 잘 안 걸리게 하는 게 중요해요. 중요하지. 네, 제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손 씻기, 개인 위생. 그리고 제가 맨날 말하는 너무 어린애들 데리고 제발 사람 많은 데 다니지 마세요 하는 카페 그런데 그치. 그런 사람 많은데 방문하고 하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지. 코로나 때 중이염이 씨가 말랐었어요. 다른 예방법으로는 풍선 불기가 있습니다. 풍선을 불면 입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고막 안팎에 평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. 풍선을 못 부는 애들은 어떤가요? 풍선을 완벽하게 불지는 못해도 풍선을 부는 신용만으로도 고막이 뚫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치료 방법 자체도 더 어린 아이들일수록 항생제 일찍 개입하라고 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부모의 흡연 이런 거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팩터니까 그렇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예방 접종. 폐구균 접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옛날 어르신 선생님들이랑 말씀 나눠보면 요즘 중이염이 진짜 없는 거지 옛날엔 정말 많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폐구균과 독감 접종이 되게 중요해요. 왜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이걸 왜 안 해? 막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당장 뭐 주사 맞고 잠깐 뭐 열이 날 수도 있고 애가 컨디션이 안 좋고 뭐 할 수 있지만 막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제때 접종하기. 정말 다빈도 질문 중에 수영장 가거나 아니면은 목욕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기는 거는 그거는 아니긴 하지. 막혀있으니까. 막혀있으니까. 근데 수영장이 깨끗하지 않았다.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감염의 사이클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. 목욕할 때 물 조금 들어갔다고 뭐 웨이도염이 생기죠. 웨이도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. 맨날 이제 저한테 귀지 파도 되나요? 이런 거 물어보실 때 이게 집에서 파다 다칠까봐 저는 항상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. 아이가 언제 움직일지 그치.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. 염증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주변 조직이 다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이 깨끗한 상황일 때보다는 건드렸을 때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. 그러니까 막 귀가 아파하는 상황에서 이걸 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많긴 할 것 같네요. 중이염은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인데요. 그렇다고 또 간과할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. 우리 아이한테 생기면 무조건 싫은 게 또 병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때 중요한 진단, 치료하면서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동네병원 안내이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